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터미 쏙쏙TV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몸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양동이에 물이 필요해요. 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지질이라고 하는 지방이 또 미네랄, 탄수화물이 또 필요해요. 또 기타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한데요. 물이 66%. 우리 몸에 물이 66%, 단백질이 16%, 지방이 13%, 미네랄 무기질이 4%, 탄수화물이 0.6%, 기타 0.4%. 요런 비율로 우리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 다음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단백질이죠. 우리 몸을 만드는 원료 중에 두 번째로 차지하는 것이 이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트리플 업 프로틴이라는 새로운 신제품이 이제 나올 건데요. 새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잘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트리플은 숫자 3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세 가지가 들어있구나 알 수 있죠. 업은 이렇게 상승시키다, 프로틴이 이게 단백질이에요. 프로틴은 이렇게 그리스어로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 이름까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붙을 정도로 이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먼저 트리플 업 프로틴 이 단백질에는요, 세 가지 원료가 들어가요. 분리대두 단백질, 분리유청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분리대두 단백은요, 이 대두가 콩이에요. 콩. 노란색 콩에서 나온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이고요. 분리유청하고 카제인은 둘 다 똑같이 우유예요. 우유. 얘도 우유, 이것도 우유에서 추출을 해낸 거예요. 그럼 분리대두 단백질은 식물성이겠죠. 식물. 이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동물성은 고기, 생선 다 되고요. 우유도 이제 동물에서 나왔으니까 이것도 동물성 단백질에 속하고, 함량은 얼마나 들어있냐면요. 함량이 90%의 단백질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이 분리유청 단백질도 90%, 카제인에서 뽑아낸 단백질도 90% 함량으로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원료에서 어떻게 추출을 해내냐면요. 먼저 여기는 콩에서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는 탄수화물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다 있고요. 시금치라고 해도 시금치에는 뭐 우리가 무기질 미네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 콩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콩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단백질이 들어있고 지방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럼 콩에서 이제 지방을 빼는 거예요. 먼저 지방을 빼면은요, 탈지대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을 뺐다 해갖고 탈지대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탄수화물하고 기타 성분들을 이제 분리를 해내는 거예요. 탄수화물과 기타 성분들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남냐면요, 여기에 이제 순수한 단백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두 콩에서 분리해냈다. 그래서 분리대두 단백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분리유청 단백질은, 이거는 유청에서 분리를 해냈다라는 뜻인데, 먼저 우유를 끓이잖아요. 우유를 이렇게 끓이면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지면서 그 옆에 막이 이렇게 생기면서 약간 연한 노란색 나는 그런 액체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게 유청이에요. 그게 이제 유청인데, 거기에서 단백질을 뽑아내는 건데, 어떻게 뽑아내냐면요, 이 유청에서도요, 역시 지방을 제거해요. 그러면 농축 유청이 돼요. 유청을 농축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농축을 시켜 놓으면요, 여기에서 유청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냐면 유당이 들어있어요.
우유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이 상태로는요, 우리가 먹으면은 유당불내증이라 그래. 유당불내증, 그래서 이렇게 막 우유를 먹었을 때 속이 꼬불꼬불거리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유당을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는 분들인데 그런 거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요, 더 한 번 단계를 거쳐요. 미세 필터를 가지고 이거를 걸러주는 거예요. 미세 필터로 걸러줘요. 그래서 미세 필터를 걸르면요, 이 유당, 우유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니까 이제 포도당, 탄수화물 성분이죠. 이런 것들도 다 빠지고 지방도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순도가 아주 높은 단백질만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죠. 카제인 단백질도 역시 우유인데요. 이거는 또 우유를요, 이렇게 우유에다가 산성분, 그러니까 식초 같은 거 이렇게 산성분에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성분에다가 넣으면요, 이것도 하얀 응어리가 져요. 하얀 응어리가 진 덩어리, 응어리가 지는 거를요, 응어리가 진 우유다. 그래서 응유, 영어로 커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얀 응어리 진 부분에서 단백질만 추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둘 다 우유죠. 우유인데 여기는 이렇게 덩어리가 졌을 때 그 남는 물 부분, 액체 부분에서 추출을 해내는 거고, 이거는 그 덩어리진 부분에서 추출을 해내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다 치즈를 만들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소화 흡수율을 보면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소화 흡수율은요, 분리 유청은 빠름, 카제인은 느림. 왜 느리냐면요, 이 이제 카제인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요, 이거는 산성과 만나면 이게 덩어리가 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으면 우리 위산이 나오죠. 위산이 이게 pH가 1.5에서 2 정도잖아요. 그 위산을 만나면 이게 이제 덩어리가 더 지는 거예요. 덩어리가 지면서 위장이나 이런 소화기관에 머물면서 아주 천천히 단백질을 우리 몸에다가 공급하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느리고요. 흡수가 분리 유청은 빠르고, 카제인 단백질은 느리고, 분리돼도 단백질은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소화 흡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그래서 30분쯤 지나면요, 30분, 60분 요 사이에 제일 1등으로 높은 것이 이 유청이에요. 분리 유청 단백질이 이게 1등으로 제일 빨리 소화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90분에서 120분 요 사이에 제일 높은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대두가 2등. 그 다음에 180분,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제일 흡수가 좋은 것이 카제인이에요. 여기 카제인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우리 몸에 넣어 놓으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소화 흡수되는 속도가 달라요. 제일 먼저 유청이 되고, 대두가 되고, 카제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소화가 차례차례로 되다 보면 우리 몸속에서 항상 이렇게 단백질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속, 우리 혈액 속에는 항상 단백질이 있게 되잖아요. 이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기다가 다 들어있고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으면 제일 작은 걸로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단백질은 뭘로 분해가 되냐면요,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이렇게 다 분해가 되거든요. 이 단백질은 이렇게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엉켜 있고 입체적으로 구겨 있는 게 단백질. 아미노산이 엄청 많이 모여 있으면 단백질이고요. 이 단백질이 이제 하나하나로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을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이 아미노산들이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먹으면 위장에 들어가서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고, 또 소장에 가서 또 분해되고 하면서 제일 작은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분해가 된 다음에 소장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간에 가서 다시 또 단백질로 재합성이 된 후에 우리 몸의 곳곳에 필요한 곳으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도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요, 천연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어요. 아미노산이 20개가 아니라 20종류가 있는데, 이 20종류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냐, 어떤 순서대로
이 아미노산들이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몇 개가 또 연결이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단백질이 이렇게 어떤 단백질이 되는지 이게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미노산 20종류 중에서요. 9가지는 필수 아미노산, 11가지는 비필수 아미노산인데 필수 아미노산은 뭐냐면요. 꼭 20종류가 다 있어야 된대요.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요.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들고 합성을 하고 도와주면서 만든대요. 그게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몸속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비필수라 해서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데 우리 몸속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 저절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얘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근데 필수 아미노산은요, 우리 몸속에서 이 아미노산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성이 안 돼요. 스스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필수적으로 몸 밖에서 이렇게 음식으로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꼭 외부 음식으로 우리 입속으로 넣어줘야 된다. 필수로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이제 우리가 신경 써서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되거든요. 필수적으로 넣어줘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있잖아요. 아까 여기 분리유청하고 카제인은 우유에서 추출한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요. 동물성 단백질에는 완벽히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식물성에는요. 이 한두 가지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 동물성을 같이 이렇게 먹어줘야 골고루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 필수 아미노산,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그럼 잘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가 이제 중요한데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해놓은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미노산을 이렇게 점수로 환산해 놓은 거예요.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이거를 점수로 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이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또 얼마나 품질이 좋은 것들이 들어있느냐를 다 이렇게 항목별로 체크를 해가지고요. 점수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 점수는 뭐 몇 점 만점, 100점 만점이 아니라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대요. 근데 우리 한국의 식약처에서는 85점만 넘어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 애텀에서 새로 나온 이 프로틴은요, 125점이에요. 125점. 그럼 이거에 비해서 거의 140% 이상이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 스코어 점수가 125점이라는 거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데 그 양이라던가 품질 면에서 아주 잘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그런 지표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인증을 많이 받았어요. 할랄 인증, 그다음에 코셔 인증, 난 GMO. 이 할랄하고 코셔는 굉장히 엄격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의한 거고 코셔는 유대교 율법에 의한 건데 이 두 개는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율법을 정해놨는데요. 예를 들면 뭐 고기도요. 돼지고기 같은 거는 또 안 되고 또 다른 고기들도요. 이렇게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 죽였다. 이제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칼에 확 베버려야지. 단칼에 확 베서 이 동물이 고통 없이 고통을 최소한 줄여서 잡은 그런 고기들만 또 쓰고 하여튼 그런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이게 법인데 난 GMO는 유전자 조작을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GMO가 유전자 조작을 안 했다. 근데 이 하나, 둘, 세 가지가요. 분리유청에도 다 받았고요. 분리대두에도 똑같이 받았고요. 카제인에도 똑같이 받았어요. 여기도 1, 2, 3. 여기도 1, 2, 3. 근데 특이하게 분리유청에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글래스페드예요. 글래스페드인데 글래스는 풀이에요. feed는 먹이다. feed는 과거형 먹였다는 뜻이에요. 풀을 먹였다? 아주 넓은 초원에서 이렇게 풀어놓고 거기에 있는 풀을 막
풀을 막 뜯어먹고 자라게 한 그런 소에서 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젖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기준이 있대요. 뭐 350일 이상 풀을 먹고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고 이 성장 호르몬을 쓰지 않고 까다롭게 기른 것에 이제 받는 인증인데요. 이렇게 정말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증도 다 받은 이런 원료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눈에 보이는 거,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머리카락. 우리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여기에 되어 있어요. 손톱, 발톱도 이제 케라틴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단백질이에요. 연골, 우리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도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피부도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이제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콜라겐도 이렇게 세 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단단하죠. 굉장히 단단한데 이 엘라스틴은 뭘 담당을 하죠? 우리 피부에 T는 탄이라고 그랬죠. 엘라스틴은 이제 탄력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육 있죠. 우리 근육의 구성 성분도 되고요. 근육을 보수하기도 하고 근육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또 단백질이 쓰입니다. 우리 근육은요. 근육 안에 이렇게 긴 섬유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근육 속에서도 단백질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근육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그냥 단백질이 가서 그냥 착 붙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강도 높은 힘쓰는 이런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근세포, 그 섬유 그 세포가 상처를 받는데요. 아주 미세한 상처를 받아서 이거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요,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백질이 그 부분을 가서 그 부분을요, 그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탄탄하게 이렇게 보수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근력이 이렇게 커지는 거래요. 그게 이제 우리 뼈도 이렇게 부러진 다음에 뼈도 이렇게 부러지고 붙으면요, 그 다음에 더 단단하게 붙는다고 하듯이 이 근육도 미세한 상처가 난 후에 다시 이게 이제 그거를 회복되기 위해서는 더 단단하게 이 근육이 재생이 된다고 해요. 그 근육은 혈당 케어에서도 얘기했는데 포도당의 저장고도 되지만 단백질의 저장고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진짜 너무 부족하다, 아예 너무 고갈이 됐다 하면은 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또 빼서 우리가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근육이 약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에너지원은요. 이 단백질 1g당 4칼로리를 쓰는데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4칼로리, 지방은 1g당 9칼로리를 내는데 이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먼저 에너지로 많이 쓰이고요. 그것이 다 쓰고 없을 때, 그때야 이제 단백질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헤모글로빈은 뭐냐면요. 우리 피 속에 이렇게 이제 적혈구가 있는데 헤모글로빈이 여기 엄청 많이 있고요. 이 헤모글로빈 하나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엉겨 있어요. 단백질이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엉겨 있고요. 요 사이에 해무할 때 요 햄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 사이에 햄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이 여기 붙어 있어요. 철이온이 여기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이 철은요, 여기 한 개당 산소가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산소, 또 산소, 요렇게 붙여갖고요, 우리 몸으로 이 산소를 운반하는 게 이게 헤모글로빈인데, 이 글로빈이 여기에 단백질을 글로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에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효소는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뭘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분해를 시키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이제 분해를 시켜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건데, 예를 들면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입에서 침에서 아밀레이스라는 게 나와요. 아밀레이스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효소고요. 그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또 위장에 펩신이라는 것도 또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모든 효소가 다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침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꿀떡 삼키면 위장에서 그런데요. 단백질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효소들이 거의 다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은 우리 몸을 이렇게 조절하는 건데, 호르몬은 뭐 성장 호르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인슐린 호르몬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행복 호르몬, 뭐 세로토닌인데요. 이제 이렇게 한번 크게 이렇게 살펴볼게요. 이것들도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성장 호르몬은 어린 아이일 때는 키를 자라게 하고 몸을 크게 하는 몸을 성장시키는데요. 어른들이 왜 이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냐면요. 우리 세포를 회복시키고 우리 세포를 재생시키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화도 지연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성장 호르몬이라고 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가 키가 작아서 병원에 가서 이제 키 크는 주사를 맞추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요만큼의 주사를 놓으라고 했는데 모르고 이만큼을 넣었어요. 조금 더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병원에 가서 선생님 이거 너무 제가 요만큼이 더 많이 넣었어요. 이러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괜찮아요. 단백질 성분이라 괜찮아요. 다 쓰고 다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넣어주는 성장 호르몬도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몸속에 생기는 것도 단백질 성분이겠죠? 인슐린, 우리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이 인슐린도요,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인슐린 수용체도 이것도 다 단백질입니다. 그다음에 세로토닌은 이거는 행복 호르몬인데요. 이 행복 호르몬은 낮에 햇빛을 보면 생성이 돼요. 햇빛을 보면 생성이 됐다가 이것이 밤에 어두워지면요. 멜라토닌이라는 걸로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숙면을 취하게 잠을 잘 자게 해주거든요. 제가 타트체리인가 할 때 이걸 얘기한 것 같은데요. 세로토닌이 햇빛을 받는데 뭐를 가지고 만드느냐면요. 트립토판이라는 그 아미노산이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아미노산 가지고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되고 세로토닌은 또 멜라토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도 이 단백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호르몬들도 다 단백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은요.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안과 세포 밖을 구분 짓는 여기를 세포막이라 부르거든요. 이게 막으로 쌓여 있어야 되겠죠. 아무거나 세포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게 막으로 쌓여 있는데 이 세포막은요. 인지질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머리 부분은 이게 물과 친해요. 친수성. 그 다음에 요 꼬리 부분은 물과 안 친해요. 소수성. 물과 안 친해요. 얘는 기름과 친해요. 얘는 소수성. 얘는 기름과 친하죠. 그러면 얘는 여기 인지질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두 줄로 현미경으로 보면 두 줄로 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다 바깥으로 가고 중간에 여기는 물과 친하죠.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 쫙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포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에 박혀 있냐면요. 이 사이에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박혀 있기도 하고 여기에 그냥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기도 하고 길게 박혀 있기도 하고 짧게 여기 단백질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박혀 있어 가지고 혈당 케어 할 때 포도당이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했죠? 글루트라고 했죠.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이렇게 열려가지고 여기로 포도당이 쏙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트랜스포터를 이게 단백질인 거예요. 그래서 세포 밖에 있는 것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아니면 여기서 나가고 오고 갈 때 여기서 검문소 역할을 하는 거죠. 검문소. 이제 딱 봐가지고 자기들끼리 딱 맞는 것만 딱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딱 맞는 것만 들어오게 하는 거. 요 부분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항체는 뭐냐면 이거는 바깥에 이제 나쁜 병균 같은 거를 항원이라 부르거든요. 그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항체는 면역 단백질이에요. 항체는 면역 단백질. 이렇게 항체가 생성이 되면 좋은 거죠. 이 면역 단백질인 이 항체도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부민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알부민하고 혈액응고인자는 간에서만 만들어지는 건데요. 특히 이 알부민은 뭐냐면은 우리 혈액 중에 우리 피 속에 혈액 중에 택배 기사래요. 우리 혈액 속에서
막 다니면서 뭐 이것도 나르고 저것도 나르고 영양소도 나르고 뭐도 나르고 하면서 거기서 막 택배 기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단백질이 충분해야지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져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것들이 잘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혈액 응고인자, 피가 이제 우리 몸속에서 이제 우리 혈관에서 무슨 상처가 났다 해서 피가 날 때 그 응고시키는 인자인데요. 이것도 다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들, 우리 몸 속에서 정말 많은 단백질들이 이렇게 필요한 곳에 이렇게 다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단백질을 드셔주셔야 되는데, 하루에 내 몸무게가 60kg이다 하면은요, 여기 킬로그램을 대신 그램으로 바꿔주세요. 60g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50kg이다 하면은 50g이 필요한 거죠. 내 몸무게에다가 이렇게 g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 내 50g이, 60g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나 생선 종류는 우리가 고기나 생선을 50g 먹는다고 해서 단백질을 다 50g을 먹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우리가 200g을 먹잖아요. 1인분, 고기 1인분 200g을 먹으면 여기에 20%예요. 20%니까 얼마예요? 이거는 40g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걀은요. 달걀은 한 개가 보통 뭐 60g, 70g 이렇대요. 그럼 60g. 물 먹으면 여기에서는 거의 한 6g에서 7, 8g, 6, 7g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먹잖아요. 200ml 정도를 먹으면 한 6g 정도가 이제 단백질이라고 해요. 단백질이고요. 또 콩으로 얘기하면요.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요. 34%가, 콩의 양의 34%가 단백질로 들어있습니다. 견과류 같은 것도 우리가 먹는 거의 20% 이상이 거의 이제 단백질로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달걀로 그날 하루의 양을 섭취를 하려면 거의 얼마나 필요해요? 7, 8, 9개 정도를 먹어야 하루에 이 양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한 가지로만 먹는 게 아니라 쌀에도 단백질이 있고, 시금치를 먹어도 단백질이 있고, 콩을 먹어도 단백질이 있고, 그날 먹는 여러 가지 음식에서 이렇게 골고루 다 섭취를 해서 그게 50g, 60g이면 되는 거죠. 근데 단백질은 중요한 것이 매 끼니마다 드셔주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몸에서 쓰이고 이게 저장이 되는데, 이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그날 필요한 양이 쓰이고 다 이렇게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은 끼니 때마다 진짜 이렇게 먹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스피루리나 할 때 얘기한 것 같아요. 스피루리나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이 60에서 70% 엄청 많았죠. 예를 들면 고기를 한 6일 동안 한 개도 안 먹다가 토요일 날 엄청 많이 먹었다 하면은요, 그게 일주일 걸 보충하는 게 아니라 그날 필요한 양만 쓰이고 나머지는 다 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 동안 안 먹으면 한 개도 단백질을 내가 안 먹는다 하면은 부족하니까 우리 몸에 막 근육 같은 데서 다 빼가지고 쓴다고 합니다. 60g을 먹게 된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에 나눠서 20g씩 이렇게 드셔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설명 한번 듣고 이제 다른 자료들을 보시면 눈에 더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